나는 여전히 새 물건들을 들이고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사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미니멀리스트라서가 아니라 그런 물건들이 주는 만족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한두 번 사용하다 시들해질 것들은 아예 들어놓질 않는다. 그런 점에서 기숙사는 내게 최적의 주거 공간이다. 그러고 보면 나는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 기숙사 생활에 최적화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혹은 기숙사의 영어식 표현인 게스트룸에 최적화된 사람. 그러니까 게스트. 윤지영 작가의 나는 용감한 마흔이 되어간다 라는 책인데요. DM으로 출판사 측에서 제가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책을 보내주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호주에 있어서 받지 못하고, 근데 책은 되게 흥미로워 보여서 그냥 제가 샀어요. 다행히 전자책이 있더라고요. 책 표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기숙사에 사는 비혼 교수의 자기 탐색 에세이. 여기다가 이제 제목이 나는 용감한 마흔이 되어간다잖아요. 대충 상상이 가시죠? 되게 흥미롭다. 그러면서 저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비혼이 어떤 비혼일까? 이거에 집중해서 읽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스포일러를 하자면 연애에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연애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지만 결혼에 대해서 큰 생각은 없고 나이대가 비슷하고 그런 분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쓰신 김영민 저자 생각도 좀 났어요. 두 분 다 교수님이라서 생각이 났나? 아니면 그냥 책을 읽었을 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좀 비슷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럼 왜 윤지영 교수가 학교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는지 제가 책에서 밑줄 쳤던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우리 대학의 기숙사에 산다. 사람들은 내가 기숙사에 산다고 하면 놀라는 눈치다. 왜요? 나는 물어보기를 기다렸다는 듯 신나서 대답한다. 연구년에 해외로 나가면서 살던 집을 정리했거든요. 돌아와서 집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기숙사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불편하긴요. 아주 만족해요.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살 거예요. 말하다 보면 상대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뭔가 조금 더 드라마틱한 이유를 기대하는 건 아닐까? 가끔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걸 안다. 하긴 이 나이에 집 한 칸 없이 기숙사에서 지내는 게 뭐가 부럽겠는가. 요즘 1인 가구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은 아니다. 출입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친구를 데려오는 일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밥은 학생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배식판에 배급받아 먹고 빨래는 한가한 때를 노려 공동 세탁실에서 해야 하는 생활이란 매력적인 1인 생활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내가 지내는 기숙사의 게스트룸은 학생용 방보다 넓고 침대와 책상 외에도 2인용 소파와 2인용 식탁, 인덕션 딸린 싱크대에 냉장고까지 있으니 웬만한 오피스텔 부럽지 않다. 게다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평면형 벽걸이 TV와 에어컨도 딸려있고 공용이긴 하지만 정수기와 의류건조기도 사용할 수 있어 살림살이의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이런 기숙사를 제공해준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여전히 새 물건들을 들이고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사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미니멀리스트라서가 아니라 그런 물건들이 주는 만족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물건이란 자꾸 써야 잘 샀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더 좋은 걸 갖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 마련인데 그런 물건들을 적절히 사용하며 살기에 내 삶은 너무 심플하고 나는 너무나 게으른 사람이다. 한두 번 사용하다 시들해질 것들은 그래서 아예 들여놓질 않는다. 그런 점에서 기숙사는 내게 최적의 주거 공간이다. 그러고 보면 나는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 기숙사 생활에 최적화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혹은 기숙사의 영어식 표현인 게스트룸에 최적화된 사람. 그러니까 게스트.
손님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다. 뭘 많이 갖고 있어봐야 움직이기만 번거롭다. 결국은 다 버리고 갈 것들이니 비싸고 좋은 물건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필요하면 잠시 빌려 쓰고 없으면 비슷한 걸로 대체하고 대체할 것도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하며 살면 된다. 내가 대책 없이 집을 정리하고 세계를 떠돌기로 한 것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 지금 당장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 아니었을까? 당장이라도 모든 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뒷일을 따지고 성공과 실패를 재는 일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법이다. 좋은 결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종의 만용이다. 살림살이는 생각보다 많았다. 아무리 단촐한 1인 가구라 해도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건 똑같다. 말하자면 살림살이 총량의 법칙 같은 것이 있다. 사람은 생각보다 무능해서 맨몸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호모 파베르, 즉 도구의 인간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인간은 살아가는데 아주 많은 걸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과연 꼭 필요하냐는 의심이 드는 물건들이 더 많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북극 곰의 생존보다 경제 성장이 언제나 더 중요하고 우리는 소유하는 기쁨으로 사는 종이니까. 옷을 정리할 때는 유명한 정리 컨설턴트인 곤도마리의 방법을 응용했다. 1년 후에는 입고 싶지 않을 것 같은 옷들은 세탁해서 의류 수거함에 넣고 나머지는 계절별로 분류해서 박스에 넣었다. 기분이 묘했다. 이 땅 어디에도 이제 내 집이 없다니. 허전하기보다도 후련했다. 반드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집을 마련해도 좋다는 허락이라도 받은 것 같았다. 내게는 집 대신 여행 가방 2개만 남아있었다. 분명한 건 바로 그 순간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이야기든 시작할 수 있는 텅 빈 장이 독립은 돌아갈 곳이 없을 때 완성된다. 부모님 집이 곧 내 집은 아니라는 것을, 아니 더 이상 내 집일 수 없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생활의 온기도 없는 곳이지만 내 몸의 움직임과 시간 감각에 맞게 공간과 물건과 동선이 짜인 그곳이 바로 내 집이라는 것을.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쩌면 그때가 내가 진정으로 독립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궁합은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과 집과의 궁합도 있다. 딱 보면 척하고 알아볼 수 있다. 일종의 삘이 오는 거다. 물론 삘도 오고 조건도 좋은 집이 으뜸일 것이다. 삘도 오고 조건도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으뜸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비로소 평범한 중산층 가족들의 삶 속으로 끼어든 것 같았다. 학교 시간이 되면 제잘거리는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고 볕 좋은 날에는 노인들이 바닷가길을 따라 느린 걸음으로 산책하고 늦은 오후가 되면 주부들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정겨웠다. 나는 그 집에서 4년을 살았다. 3번째 계약을 연장해야 할 때가 되자 주인은 월세를 2배 가까이 올려달라고 했다. 이사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기숙사에서 지내지만 언젠가는 집을 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때도 나는 삘을 따를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나는 사람이건 공간이건 일이건 삘이 우선인, 좋게 말해서 낭만주의자, 있는 그대로 말해 대책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유연하게 연결되고 느슨하게 통하는 이웃을 원할 뿐이다. 이런 내게 맞는 마을이나 공동체가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한동안 더 기숙사에서 살게 될 것 같다. 나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먹든 상관없었다. 실제로 무엇이든 잘 먹고 어떤 분위기든 다 좋아하게 됐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나에게는 중요했다. 나는 계속해서 나이를 먹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갖는다. 내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존재 자체로 불편할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고, 동갑내기끼리만 친구가 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귈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슬프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그들의 새로운 생각을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주고도 싶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세대, 아니 두 세계와 경험들이 한데 섞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자극이 된다면 인류는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을까? 나도 안다. 인류의 발전이니 하나됨이니 하는 생각부터가 꼰대답다. 중요한 건 얼마나 서로를 궁금해하고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일 것이다. 사람은 원래 어리석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존재이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도 아니다. 심지어 간절함의 문제도 아니다. 그냥 변하기 싫은 거다.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한 거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다. 나조차도 변하기 싫어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변화시킨단 말인가? 세상에 순수한 자발적 동기나 욕망 같은 건 없다. 부모의 기대나 욕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의 욕망을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간다. 중요한 건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누구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제법 그 길을 성실히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어떠셨나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성공한 비혼 여성의 에세이인데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담백하게 인생을 관조하는 느낌으로 계속 읽혀요. 그리고 아마 30대가 넘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친구 사귀기가 얼마나 힘든지. 특히 한국에서는 나이부터 묻고 들어가니까 더 힘들겠죠. 왜냐면 그 질문의 의도가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알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는 너랑 친해질 건지 아닐 건지 결정할 거고 그 조건에 나이도 있어. 그러니까 말해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입장은 저잖아요. 근데 나이를 먼저 묻는 사람이 약간 강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나이를 묻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20대가 주류예요. 제가 아예 혼자 좋아하고 남들 신경 아예 안 쓰고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가끔은 공유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로 배척되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도 나이 묻는 사람은 99% 한국 분들이고요.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나이에 진짜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근데 그들의 방식은 자기 얘기를 먼저 하고 자기 나이를 말해요. 그러고 그냥 제가 선택하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말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데 절대 말 안 하죠. 저도 말하긴 하는데 진짜 친구가 될 것 같은 사람한테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저자도 친구에 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확실히 친구 사귀기가 힘든 세대인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친구들도 보면 가정을 이룬 친구들은 물론 그래야겠죠.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좀 가족 중심으로 살짝은 폐쇄적인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결혼 전에 한 명이 결혼하기 전에 친한 친구였다가 친구 하나가 결혼하고 나서 사이가 멀어지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와 있어서 집을 4년 산 집에서 세 번째 계약 연장할 때 무슨 월세를 2배를 올려달라고 하죠.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구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구나. 한국은 이제 렌트 컨트롤이 안 되나 봐요. 부동산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이럴 수가 있구나. 정말 아니 월세 오른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2배? 뭐 나가라는 소리 아닌가요 진짜? 30, 40대는 참 극명하게 다양한 삶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1, 20대에 비해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 되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여행 한번 가고 싶고 인간관계 잘하고 싶고 친구들, 흥미로운 사람들과 얘기 많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욕망이 저자한테도 있는데 그걸 이 저자는 어떻게 풀어갔는지 흥미롭게 읽은 것 같아요. 다행히 교수님들은 이제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디톨로지 쓰신 파마머리 김정은 교수님도 지금은 저자이시지만 그분도 안식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셨고 한국처럼 나이에 따라서 직업의 진입 장벽 이런 게 커지는 나라에서는 1년 휴직은 조금 힘들잖아요. 약간 무리가 있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김정은 교수님은 안식년을 일본으로 갔다가 사표를 거기서 팩스로 냈네요.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안식년이라는 게 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교수라는 직업이 참 괜찮구나. 이 책의 저자는 복귀를 한 거죠. 안식년을 지내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은 기니까. 잡담이 계속 길어지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3, 4, 50대 결혼 안 하신 분들 딱히 여성분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많구나. 그런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